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10월에 들어서 출발을 하자마자 퐁당퐁당 연휴가 시작이 되는 바람에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10월 한 달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10월의 본매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본매매가 출발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은 본매매를 위한 사전 포석을 놓는 중요한 날이라 여러모로 다양한 종목들을 한번 둘러볼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공략 종목들은 또 공부할 종목들은 나름대로 다양성이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일은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에 한번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내일 지금에 나와 있는 이슈 말고 다른 어떤 색다른 이슈가 뜬다면 그 이슈에 최선의 집중을 유지해 주는 게 좋다. 그걸 좀 인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어쨌든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매매는 좀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무방을 합니다.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방송에 참여하셔서 귀로만 이렇게 들으셔도 매매하신 데는 조금 도움이 되실 거니까 참여하셔서 이어폰 같은 거 하나 꽂으시고 같이 귀로 들으면서 자기 매매와 우리 매매를 같이 비교도 해보고 또 같이 참여도 해보고 하시는 것도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실 것이니까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별로 손해될 것은 없으니까요. 두 번째, 아침에 제가 매일 강조드리는 거, 아침이 되면 글로벌 지수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시라. 그리고 당일에 매매를 할 때는 지수의 흐름을 예민하게 보시라. 요즘 지수 흐름이 상당히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10월이 끝나갈 점, 11월이 끝나갈 점, 12월이 다가올 점, 이 3개월 동안은 많은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시 매매하실 때도 지수창 띄워 놓으시고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요일날 저희들은 하루 쉬었는데요. 10월달 들어서 내일이 저희들이 10월달로 치면 첫 매매가 될 것 같은데 내일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관심권을 가지고 볼지 내일 공부할 종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출된 종목들은 이렇게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싶은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나름대로 좀 도출을 시켜서 여기서 한두 종목, 두세 종목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에 욕심을 내지 말고 항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의 종목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꼭 잊지 않습니다. 종목들을 주석을 달기 전에 먼저 어제의 종목들 한번 봅시다. 낮을 지배한 종목, 즉 T사이언티픽 같은 점상 종목, 비썸 재료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위지터가 따라가 주지 못했다는 것은 위지터는 시가 18% 뛰고 그대로 미끄러져 버렸거든요. 그것은 T사이언이 과연 독단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는 그룹으로 끌고 가기는 틀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독단적으로 살아남을까? 그것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그 다음에 DGP, 알파녹스, 셀루메드, MI큐버, 컨트몬 총 6종목이 상가를 유지를 했고 시간 내에서는 남선 알미늄, 남선 알미우가 눈에 보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거래량이 지극히 적어서 시간의 상가로 표현하기는 힘들고 남선 알미늄 정도만 시간의 상가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종목을 보기 전에 어제 낮을 어제니까 전 거래일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전 거래일에 상가를 차지한 종목들은 이제 내일 나름대로 죽거나 살거나 어떻게 하겠죠. 관심은 밤에 시간의 상가를 가진 남선 알미늄이 과연 지금 현재 낮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상가보다 월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거리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코그리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이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 PJ메탈이 보니까 22% 정도 올랐더군요. 종가상 올라가 좀 맞췄더군요. 이미 PJ메탈이 나름대로 먼저 선두주자로 관련 재료는 수급을 받았다고 봐요. 자, 그런데 시간에 3% 올라가 있죠. 이 영향은 남선 알루미늄이 시간에 상한가를 유지를 해줌으로 해서 PJ메탈도 다시 상한가를 PJ메탈이 다시 시간에 더 올렸죠. 그런 관점을 한번 풀이를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 얘네들을 재료를 가지고, 재료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뭐 중국 알루미늄 관세에 뭐 365% 매긴다, 우리는 관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된 건데, PJ메탈은 약간 길이 다르게 관심을 받았죠.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알루미늄 관련으로 넘어가고는 있습니다. 재료들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알루미늄주를 보겠다 하면 남선 알루미늄 우는 30분 단일가니까 될 수 있으면 매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 알루코,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 조일은 6% 정도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선과 조일이 둘이서 싸우겠죠.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이나 알루코, 알메까지도 알루미늄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덤핑 판정 이슈니까 봅시다. 어떻게 남선이 힘을 쓸는지. 자, 그런데 PJ메탈도 같이 붙여놓고 보셔도 좋아요. PJ메탈은 어차피 구리에도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알루미늄 관련주도 같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는 이 KBM메탈이라고 제가 한 종목만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올려놓았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만약 KBM메탈이 PJ메탈이 힘이 좋으면 KBM메탈도 같이 한번 엮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0%니까 마침 자리상으로 봐서도 눌림 자리는 맞습니다. 한 번쯤 봐줄 위치는 와 있으니까 간식거리에 두시고 같이 묶어서 봅니다. 그래서 시간에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지요. 나머지 시간에 상승 종목이 좀 있는 종목들은 예를 들면 뭐 엑셀 관련주 뉴플렉스나 MP 같은 종목은 썩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서 제가 따로 추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영풍정밀, 그리고 고르 아이언.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전입 가격인데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온종일 뉴스에 나오고 온종일 미디어에서 떠들어서 하는 종목이니까 내일 한번 같이 관심 꺼내서 보자는 의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고르 아이언이 75만 원을 넘는다면 영북 쪽에 좀 힘이 더 실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일단 뭐 저도 뭐 이런 쪽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생각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먼저 움직이주는 쪽에 먼저 발을 담가 본다 라는 전략으로 하죠. 별다른 복잡한 생각 하지 마시고요. 두 개를 딱 두시고, 혹시 모르니까 영풍도 같이 좀 넣어 놓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트론, 대성, 샤페론. 끼가 다들 많은 종목들이죠. 하이트론은 보니까 제법 올라갔다 왔는데 16%까지 갔다가 8% 맞췄네요. 보통 이런 것이 이제 죽은 자의 기한이라고 하는데, 죽어야 될 자리에 있는 애가 이렇게 와야 될 애가 안 죽고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은 관심 있게는 봐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시간에 4% 올라 있습니다. 제법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내일이 금요일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내일 모든 매매에 금요일이라는 점을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놈은 금요일은 금요일인데 내일은 월초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반씩 박쥐의 색깔을 가지고, 내일 모든 종목들은 박쥐의 색깔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많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해주고 4%는 밑에 꼬리는 잡지 마시고 그냥 4,500원 딱 이 단가 가지고만 우리는 보죠. 4,500원에 살아나면 무조건 하고 홀딩을 해야 됩니다. 팔아먹지 마시고. 밑에 꼬리로 내려오면
요 밑에로 보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받아서 올라가야지.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 위험합니다. 다음은 태성. 우리 태성 참 오래 많이 했죠. 이쪽에 돌파할 때부터 우리 보자 했어요. 그 다음날 또 하기도 하고 계속 태성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뭐 나름대로 수익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없는 분들은 또 봅시다. 또 보면 됩니다. 챙겨 먹고 나오신 분들은 또 보면 되죠. 자, 이 종목 시간에 2.0%는 거의 뭐 0에서 1%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는 당장 바로 치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치고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눌림을 줄 거예요. 눌림을 줄 거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시가에서 약간 눌림을 줘도 들어가도 좋고, 아니면 아침에 시가를 보고 시가 만약 29,000원 잡히면 29,000원 하나만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가 기준 유동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가 29,400원 잡히면 저 가격 하나 가지고 올라간다 그럼 보유, 내려온다 그러면 29,400원 깬다 그러면 일단 잘라줘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다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장이 시작 땡 할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죠. 있겠지만 바로 쭉 올라가는 수도 있고 바로 쭉 내려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 시작되고 나서 흐름을 보시고 하셔도 돼요. 좀 늦게 움직이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샤페론 시간에 0.6% 약간 눌림 지점에서 한 번쯤은 눌림을 볼 자리는 맞습니다. 보합 기준가 잡고 하죠. 3,700원 깰 때는 일단 나와야 됩니다. 0%나 1% 잡히더라도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1% 손절한 그런 건 뭐가 대수겠습니까? 단지 문제는 들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음봉을 치고 내려올 때는 3,700 깨고 내려오면 그냥 나와 있다가 3,700을 회복할 때 들어가도 되거든요. 들고 있지는 마세요.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살아나면은 보유를 해야겠죠. 제닉스와 바이오다인. 제닉스는 지금 기분으로 봐서는 마이너스 0.7%, 둘 다 10%는 음봉을 내 있는 상태라 마음이 참 썩 좋지 않은 느낌이죠.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나? 내일도 이런 스타일의 음봉이 훅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면 음봉 때는 손을 안 대면 돼요. 걱정이 되면. 급시 나면 음봉 때는 손을 대지 마세요. 언제 색깔이 바뀔 때만 손을 대도 돼요. 그러면 음봉으로 쭉 내려가 3% 내려가 4% 내고 5% 내려가도 걱정 없어요. 난 안 사면 손실이 없으니까. 하지만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면은 반전을 일으킬 때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만 노리시면 됩니다. 왜냐면 신기주의 음봉은 끝이 없어요. 끝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내려올지. 제 말 뜻 아시겠죠? 계속 음봉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간 신기주들 한번 둘러보시면 엄청 계속 내려가요. 그냥 어디가 끝인지를 몰라요. 내일 하루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무대는 손을 대지 마시라. 그래서 살아난다면은 그때는 나도 한 표를 주겠다. 그렇지 못하면 쳐다보지 않을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바이오다인. 자꾸 가려고 애를 쓰죠. 윗꼬리가 상승적으로 조금 이렇게 잡혀져 있죠. 이게 이 꼬리가 윗꼬리가 거꾸로 이렇게 잡혀져서 이제 도망을 나와야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고 캔들을 보고 해석하는 기준은 각자가 살아온 세월에 따라, 트레이딩 세월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이놈은 뭐 복잡하게 생각 없죠. 이 꼬리를 잡고 어떡하고 5일선이 어떻고 11선이 어떻고 이격도가 어떻고 구름덩어리 어떻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려고 하면 같이 따라 붙을게. 아주 편안한 방법을 가려고 하면 따라 붙을게. 근데 좀 네가 좀 보여줘야 돼요. 언제 23,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23,000원 한 1%대 2%대 초반 볼까요? 2.2% 되겠네요. 내가 더 주고 살게.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나는 조금 더 주고 살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보합 기준가 잡고 하시면 돼요. 예. 시가가 지금 음봉이니까 아침에 또 시가가 양봉을 뗄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음봉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보합을 치고 가면 한다. 뭐 그런 전략 하셔도 좋고, 나는 조금 더 의심스러우니까 차라리 1, 2%더 주더라도 23,000원 기준가 가지고 하겠다.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차이 커뮤니케이션 봅시다. 요즘에 가장 관심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죠. 아랫꼬리도 길고 윗꼬리도 길고, 그죠? 이 날짜에 첫 날짜에 보여준 파괴적인 모습이 생생하게 사람들한테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없죠. 트레이딩하는 이 시장의 참여자들은 뭘 원합니까? 파동을 원하거든요. 파동이 없는 종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종목이 뭐가 좋니, 뭐 얘가 좋니 안 좋니,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원하는 파동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동 리듬을 우리가 어떻게 많이 탈 것인가, 잘 탈 것인가, 못 탈 것인가 따라서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겠죠. 그래서 사랑도, 제가 늘상 말하지만 사랑도 움직인다. 주식도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4% 좋습니다. 16%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서 마이너스 5%에 빠졌군요. 아주 등락률이 많았군요. 시간에 4% 올라 있습니다. 인정해 줍시다. 여기까지 산 사람들의 마인드도 있으니까. 자, 우리는 22,000원, 5.7%, 이 단가 하나 가지고만 하겠습니다. 이거 미끄러지면 꼬리를 잡고 올라가야지, 이러지 마십시오. 새롭게 태어난 애들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주식을 한 20년 가까이 한 능력, 나름대로 트레이딩 툴이 짜져 있고 나름대로 경력이 잡히신 분들은 이런 꼴에 도전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지금 내일 승부주는 그런 20년 이상 된 그런 경력자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는 입장이 있으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를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스스로의 트레이딩 스킬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를 할 때 꼬리를 잡는 공부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이 어떠한 파동을 일으키고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음봉대는 될 수 있으면 손대지 말라. 그리고 굳이 갈로면 음봉대 손 안 대도 양봉대만 손을 대도 돈 돼요. 수익을 바라더라도.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내일은 차이는 22,000원 가지고만 본다. 이거 돌파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다음은 흥성그룹과 휴림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흥성 복잡한 생각 필요 없습니다. 부합 기준가 딱 잡고 내일 아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약간 아침에 좀 심리적으로. 하지만 음봉대 손대지 마시고 반드시 양봉에서만 왔다 갔다 할 때 좀 대응을 하고, 만약에 살살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이 종목은. 그리고 말 팔아먹더라도 호흡을 약간 길게 보면서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휴림네트워크스 좀 애매한 종목이긴 해요. 이런 스타일 종목은 음봉을 노려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기엔 조금 애매한 점은 있어요. 있는데 초보자들은 양봉 바뀔 때만 들어가 주시고, 경력자들은 시가 대비 한 5% 정도나 밀리면 한 1차 타점을 잡아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3,000원 정도 오면 한 3, 4%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1차 타점을 잡고 한번 간을 한번 보는 것도 좋아요. 초보자들은 반드시 반전이 될 때만 합니다. 자, 다음은 스펙주 2개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와 대신 플러스 제 13호 스펙입니다. 느닷없는 스펙주라고 하지만 우리는 종류 이런 거 안 가립니다. 그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파동을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팔아먹고 수익 챙기면 되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어떻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최소한 한 종목에 1억씩, 2억씩, 3억씩 이렇게 넣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돈 1, 2천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단지 단일가로 움직이는 우선주라든지 호가가 아주 취약한 그런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조심하냐?
제가 누누이 말했죠. 내가 한 종목에 2천만 원 들어갈 거면 그 현재가상의 호가상에 적어도 한 호가 내지 두 호가에서 2천만 원 시장가로 두드렸을 때 팔 수 있는 호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들어가도 돼요. 적어도 긴박했을 때는 세 호가 안에서 내 2천만 원에 팔릴 수 있으면 팔아도 돼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나 내가 2천만 원 툭 시장가로 던졌을 때 한 10호가 밑에서 팔릴 정도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한 300이나 500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초보 하시는 분들은. 중요합니다. 경력자들도 순간적으로 그런 걸 잊어버려요. 매매에 급하다 보면. 항시 초보자들은 공부하실 때 항시 마지막 클릭을 마우스를 탁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이 종목을 팔았을 때 내가 매도가에서 내 자금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확인하고 해야 된다는 것. 그 점 잊지 않습니다. 이 두 종목은 뭐 별 거 없죠. 양봉을 추구하는 이런 스타일, 우리 양봉을 많이 가면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단지 이 종목은 스펙주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은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아시고 약간 간을 본다는 마인드로 금액을 작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시가가 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약간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아주면 좋겠는데 지금 이틀 동안 꼬리를 보시면 안 달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은 26만 주밖에 안 돼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애매하다, 조금 의심스럽다 하면 분할로 합니다. 1차로 뭐 시가 2, 3% 잡힌 1차로 한번 통 넣어보고 그대로 달려 빼면 그냥 놔둬요. 1차만 진행하고. 근데 못 가고 쪼르륵 내려온다 그러면 시가 4% 초벌해서 보합까지 온다면 한 번 정도 넣어서 평타 한 2% 정도 맞춰놓고 한번 대응을 해본다. 그런 전략으로 하면 좋겠죠. 각자가 처해진 종목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진입하는 방식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면 하면 되겠죠. 대신 밸런스 시간 내에서는 그냥 보합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거래량이 비슷합니다. 미래에서의 큰 금액 하지 마시고 얘도 천천히 보면서 보합 기준가 잡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미리 선빵 때리고 그러시지 마십시오. 이런 종목들. 다음은 LK삼양과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LK삼양 전거래일에 17%까지 올라갔다가 5%대에 맞췄군요. 시간에 3% 올려놓는데 안에 재료 같은 건 좀 읽어보시면 뭐 화재, 라이다 기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보안 솔루션 뭐 이랬는데 조금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놈도 나름대로 갈 때는 상가까지 한번 가주는 그런 기대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굳이 막 승부를 걸 만한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 꼬리를 한번 노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0원 기준가 잡고 그럼 한 0%대나 되겠죠. 잡고 2,000원과 시가 아침에 시가 2% 잡힌 4% 잡힌 시가 이 두 가지에 딱 타점만 잡고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서둘 필요는 없는 종목이니까 급하게는 하지 마세요. SK하이닉스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에서는 좀 올랐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눌림을 좀 주고 있는 자리에도 이 자리는 한번 들어가 볼 자리네요. 16만 9천원 17만 원이 0.5%네요. 17만 원만 가지고 합시다.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 좋은 금액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금액대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꼬리는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꼬리는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17만 원 돌파되면 본다. 살아나면 보유한다. 넥스트 바이오와 에코프로는 약간 에코프로는 눌림이 아니고 돌파를 봐야 됩니다. 보합 기준가 잡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줄 필요성은 있어요. 안 그러면 뭐 6만 원을 이 시즌을 깨면 도망 나온다. 이런 전략을 해도 좋습니다. 요즘 뭐 기관들이 조금씩 사고 있는데 살아나면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예상을 깨고 좀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 기세주는 빨리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지금 한번 파동을 띄워주고 다시 이 정도 내려가는데
도지가 하나 나왔죠. 양도지가 하나 나왔는데 시간에서는 1% 올려놓았어요. 의미 있는 양도지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얘들은 미만 부추는 3만원. 3만원이면 0%대 정도 되겠네요. 그죠? 3만원만 39,000원. 39,000원만 안 캐면 한번 진행을 해보는 쪽으로 하십시오. 아침 시가 1%는 0%대 잡히겠죠. 대충 집어넣고 뭐 부합을 안 깨면 보유를 한다든지 이 정도 이슈도 살아나면 보유를 해야 됩니다. 팔아먹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보유를 하세요라는 종목이 그냥 한 5, 6%도 수익이 한 5, 6% 올라갔다 이러면 보유를 하기 좋고 10% 이상 15% 이상 만에 뭐 급등을 한 종목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절반이라도 챙기세요. 가만히 보유를 하자고 해서 보유를 하자는 말은 적어도 내가 들어간 내 수익 대비 한 4%, 3%, 5%, 뭐 6% 이 정도 어중간하게 올라갔다. 팔아먹기도 그렇고 가지고 있으면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그냥 아이고 5% 안 먹고 말자 하고 그냥 보유를 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들어간데 20% 가까이 수익을 준다. 그건 아니죠. 팔아먹어야죠. 그래서 그런 점은 잘 기억을 합니다. 다음은 산일전기와 KBR메탈. KBR메탈은 아까 얘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이 남성과 조일, BJ메탈 같이 놓고 한번 보시고 산일전기도 내일 시간에 8% 빠졌는데 내일 한번 보죠. 44,000원 가격이 딱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반응을 주면 사람만 놔주면 이놈도 가져가야 될 종목입니다. 살아나면 기관들이 금융 정글에 팔았다가 이제 17,000조를 팔았는데 그 전에 들어온 물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주시고 음봉으로 이렇게 미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손대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다 나중에 한 4만원 정도 오면 그때 한번 더 보면 되니까 내일은 바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죠. 왜냐하면 내일은 아직은 10월 월초 아닙니까? 그래서 월초에서 조금 몸을 일으켜주면 봐줄만 하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고 KBR메탈도 내일 같이 좀 봐주시고 전체적인 내일 종목은 종목수를 좀 다양하게 제가 꾸몄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종목이나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내일 장대 양봉을 꾸려주는 종목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다 팔아먹지 말고 절반만 팔아먹고 다음 주로 지켜본다는 전략을 하세요. 왜냐하면 월초에 장대 양봉을 띄워주고 잘 안 죽고 꼬리도 짧게 달아준 종목이 있다면 잘만 끌고 가면 한 달 내도록 행복하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턱대고 그러진 마시고요. 자, 그죠? 방일인데 매매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도 있고 수월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매매하시라. 그리고 항시 들고 있지 말라. 급등주는 우리는 뭐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들고 있지 마시고 팔아먹을 때는 팔아먹고 도망 나올 때는 빨리 도망 나오고 꼭 그렇게 하세요. 그게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자, 월초에 오늘 좀 말이 좀 많았는데요. 내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쉬실 텐데 내일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승부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